주민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방자치는 단체자치든 주민자치든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 과정에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이렇게 수반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먼저 주민참여라는 주제예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자, 아른스타인 기억하시고, 아른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자, 이건 자주 나와요. 8단계로 설명을 해요. 자, 이런 거는 좀 단답식으로 외웁시다. 자, 앞글자 타서 이렇게 외우세요. 조, 치, 끊고, 정, 상, 유, 끊고, 협, 권, 주. 그래서 조치했다. 뭐 정상유가 되도록 협권주 뭐 이런 식으로 알아서 반복해서. 자, 총 8단계인데 이 밑에 있는 두 개 있죠. 얘는 참여 자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조작이고 치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요 세 단계는 뭐예요? 명목적인 참여라고 말할 수 있고, 실질적인 참여는 위에 있는 세 개 있죠? 요게 이제 실질적인 참여야. 자, 그러면 자, 얘는 참여 자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비참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 있죠, 정. 정은 뭐의 약자예요? 정보 제공.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뭐만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자, 그 다음에 상은 뭐죠? 상담. 이거는 반대로 듣는 거죠. 여러분, 자, 정보를,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는 게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있어. 어떤 게 보다 더 민주적인 참여예요?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참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협력, 권한위임, 주민통제. 이렇게 해서 좀 외우세요. 앞글자 따서. 자, 요거는 이제 아른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이제 구분한 8단계고,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는 하단에 우리나라의 이제 직접 참정제도라고 해서, 여러분, 자,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는 상대적으로 국가행정에 비해서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면 직접민주주의의 3대 요소다, 3대 제도다, 그러면 뭘 말해요? 주민투표, 그리고 주민발안, 그리고 주민 소환. 요게 이제 직접민주주의의 3대 요소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이 세 가지 제도가 모두 도입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국가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면 주민을 뭐로 바꿔서 표현하면 돼? 국민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세 가지 가운데 국민투표만 있죠. 국민투표. 국가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만 있고, 국민발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민 소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우리나라의 직접 참정제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1번 주민투표제도, 2번 조례 개폐 청구권,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권, 그리고 3번 주민소송제도라는 게 있고, 4번 주민소환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총 5가지 제도가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590페이지 봅시다. 자, 주민투표제도인데, 이게 이제 근거법이 뭐냐면, 근거법이 지방자치법 14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방자치법 14조 조문 자체를 그냥 드러났는데,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법 14조 제목, 주민투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 다음에 1항, 14조 1항, 주어 누구? 단체장은, 응? 주어죠? 서술어 붙일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주민투표 부의권이에요. 자, 그럼 뭐에 대해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든지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방자치법은 이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조문이 딸랑 2개예요. 1항하고 2항이야. 자, 단체장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2항에서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 요건, 그 밖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다 동그라미.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어? 이 따로 법률이 뭐야? 이게 바로 주민투표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투표의 디테일한 절차나 요건, 대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로 정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주민투표법에서 정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는데 한 번은 국회 문제인데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보면 전부 다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정답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주민투표의 실시 요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투표의 실시 요건은 어디서 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주민투표법에서 정하고 있거든. 자, 그래서 이제 투표권자 하나하나씩 봅시다. 투표권자는 뭐 기본적으로 19세 이상의 주민이죠. 19세 이상의 주민. 이걸 뭐 18세까지 또 낮추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의 대상 보세요. 자, 여러분 아까 이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의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렇게만 돼 있죠. 근데 이제 주민투표법에서는 이걸 좀 더 심화시켜가지고, 자, 동그라미 1번 줄 치세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이라고 해서 다 주민투표에 붙이는 건 아니고 이 사항 가운데 뭐로 정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주민투표로 결정한다고 조례로 정하는, 조례에다 동그라미. 이걸 이제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까맣게 내용각주 2번 보시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없는 것들 요거 좀 보세요. 법령에 위반되는 거 줄. 생각을 해봐요. 아니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령은 법률 플러스 명령, 국가 전체 질서잖아요. 법령에 위반되는 거를 우리 주민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투표로 결정한다.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재판 중인 사항. 재판 중인 사항도 이것도 사법권 침해가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줄 치시면, 자, 끝자락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각종 공과금의 부과 감면 돈 깎아달라는 거 안 돼요. 그러면 지방재정 거덜나지. 그 다음에 행정기구, 공무원의 인사 정원, 보수 신분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자, 이거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조례개편 청구권 있죠. 조례개편 청구권의 네 번째 표에 청구 제외 대상하고 비슷해요. 잠시 뒤에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투표에 붙여지면, 자, 양가로 3번 보세요. 주민투표의 실시 요건인데, 자, 그 문장, 주어는 누구? 단체장은 끊고, 단체장은 끝자락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 전제가 먼저 주민 동그라미, 지방의회 동그라미, 그리고 청구에다 두 줄. 여러분 지금 그 문장을 보면 단체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주민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통해서 청구가 있거나 지방의회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지방의회가 청구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단체장이 직권 동그라, 직권에다 두 줄. 그럼 단체장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말이 직권이지. 가로에 뭐라고 했어요?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야 돼. 그래서 이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민투표에 붙여지면, 요건 중요해요. 주민투표의 확정. 자, 줄 쳐져 있는데, 자, 투표권자 얼마?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주민투표에 붙였는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3분의 1에 미달돼. 그러면 투표함을 개봉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걸로 이제 확정이 돼요. 뭐 동그라미 3번, 3분의 1이 미달될 때는 개표를 안 해요. 자, 오른쪽에. 자, 두 번째 제도가
이제 조례개폐 청구권하고, 자, 조례개폐 청구권은 근거법이 지방자치법 15조고, 주민감사 청구권은 지방자치법 16조예요. 근데 이거는요, 둘 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뭐로 정하고 있냐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15조하고 16조를 보면 조문 자체가 굉장히 길어. 왜?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서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조례개폐 청구권은 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가지고요. 자, 이러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또는 개정해 달라고 폐지해 달라고 청구하는 주민의 권리야. 그럼 누구한테 청구를 할까요? 지방의회 아닙니다. 단체장한테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청구를 받아서 단체장이 어떻게?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내야 되는. 자, 그 다음에 주민감사 청구권은 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무에 대해서 감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건 누구한테 청구해요? 감사원이 아니고 감독기관에게 청구해요. 감독기관에게. 자, 여러분 여기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정족수인데요. 정족수. 지금 요거는 비교하는 식으로 섞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조례개폐 청구권을 보면 시도 그리고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뭐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자치구 기초죠.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끊고 구체적인 이런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숫자는 뭐로? 조례로 동그라미. 자, 반대로 이제 주민감사 청구권은 자, 시도는 500,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 시군자치구는 200. 여러분 요거는요 뭘 외우시냐 하면 주민감사 청구권 정족수만 외우세요. 주민감사 청구권 이렇게 외우세요. 5, 3, 2 이렇게. 자, 시도는 대도시죠? 몇 명? 500. 그 다음에 50만 이상의 시, 얘는 300. 그리고 나머지 시군자치구는 200. 자, 이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끊고 구체적인 숫자는 또 뭐로 정해? 조례로. 지금 이제 규정 방식을 보면 이런 거지. 여러분 조례개폐 청구권은 지방자치법에서 상한선하고 하한선을 동시에 정하고 있죠. 숫자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정한 다음에 구체적인 숫자는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해라. 근데 이제 주민감사 청구권은 어떻습니까? 규정 방식이 5, 3, 2라고 상한선만 정해놓고 이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숫자는 뭐로? 조례로. 그래서 요거는 외우기 편한 게 뭐가 편해요? 주민감사 청구권이 편해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면 이 주민감사 청구권의 정족수를 조례개폐 청구권에 집어넣거나 반대로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 조례개폐 청구권의 그 정족수 시도 50만 이상이 되든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이런 거를 90분의 1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만들어요. 원래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틀린 지문 만들 때 이렇게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 대상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청구 대상 조례개폐 청구권은 누구한테 청구해요? 단체장한테 청구하는 거고 주민감사 청구권은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감독기관인데 여러분 자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 지방자치를 하더라도 국가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은요. 전에 한 것 같은데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누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은 지방자치를 주관하는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행안부 장관. 그래서 우리 앞서서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규약 만들고 지방의회 의결 거치고 누구로부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사항은 행안부 장관이 감독 기관인데 디테일한 사항들 있죠. 세부적인 사항.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사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식품위생사무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감독기관은 누구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광역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감독자고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그리고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주무부 장관의 역할을 대행해요. 그래서 감독기관 크게 보면 뭡니까? 그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인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 감독기관이고, 그리고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자치구인 경우는 누가? 시도지사가 감독기관이라는 얘기야. 자, 처리 보세요. 처리. 자, 이렇게 해서 조례 개폐 청구권이 행사가 되면, 동그라미 2번. 자, 그럼 단체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동그라미.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뭐예요? 조례 개폐안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내야 돼요? 지방의회에 내야 돼. 시험 문제 한 번은 조례 개폐 청구권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지방의회에다 청구한다. 아니에요. 단체장한테 청구를 하고 청구가 수리가 되면 단체장은 60일 이내에 조례 개폐안 만들어가지고 지방의회에 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주민감사 청구권은 처리 보세요. 자, 주민감사 청구가 행사가 되면, 자,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감독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며칠? 역시 60일 동그라미. 60일 이내에 뭐를 끝내야 돼요? 감사를 끝내야 돼요. 만약 끝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주민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돼요. 다시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또 이어져? 주민소송 절차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나오게 되는 개념이 주민소송인데, 자,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 17조에서 세부적인까지 정해져 있는데, 자, 단체장의 위법한 재무행위, 위법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재무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 소송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도 행정소송이거든요. 법원에 갖고 가려면 그 행위가 뭐 해야 돼요? 위법해야 돼요. 왜냐? 법원은 적법, 위법만 판단할 수가 있거든. 자, 그리고 단체장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뭐와 관련된 행위? 재무와 관련된 행위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단체장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이걸 객관소송 또는 객관소송 밑에다가 가로하시고 민중소송이라고 쓰세요. 민중소송.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소송이다 그러면 주관소송이야. 개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제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개인의 권리 구제와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이 행정의 적법성 실현을 위해서 제기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주민소송, 여기다 동그라미, 제목 동그라미 하시고 납세자 소송 이렇게 쓰세요. 납세자 소송. 자, 뭐의 지위에서, 주관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의 지위에서? 납세자 지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납세자 소송이다 그러면 바로 뭘 말합니까? 주민소송을 말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양가로 1번에. 자, 막 나열이 돼 있죠? 쭉 나열이 돼 있지?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무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 재무와 관련해서, 등에 대해서 세 번째 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동그라미. 그러니까, 주체가 지금 감사 청구한 주민이죠? 그럼 먼저 주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뭘 했었어야 돼? 주민감사 청구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아까 주민감사 청구가 수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라 그랬죠? 근데 감사를 끝내지 않았더라 이거야. 또는 감사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끝자락에 자, 누구를 상대방으로 해서 단체장을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민소송이에요. 자, 이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가볍게 보세요. 자, 네 번째 제도가 뭐예요? 주민소환제도입니다. 자, 주민소환제도는 역시 지방자치법 20조에서는 간략하게만 규정이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방자치법 20조 퍼왔는데 봅시다. 여기 시험 문제 맨날 나와요. 자, 1항 주민은 자, 주민소환의 대상 누구예요? 첫 번째 단체장. 그리고 두 번째 지방의회 의원인데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례대표 의원 제외라고 돼. 이거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집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한 X죠. 자, 소환할 권리를 갖고 역시 2항에서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요건, 효력, 절차 이건 전부 다 따로 법률 동그라미 하시고 따로 법률이 무슨 법률? 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죠. 여러분들 이제 거기 잠깐 두 장 앞으로 돌아오시면 589페이지 보세요. 589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두 번인가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589페이지 하단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참정제도의 도입 순서 있죠. 이게 시험 문제 두 번인가 한번 나왔었거든. 바르게 연결된 거 해가지고. 자, 근데 이게 보시면요. 여기 지금 우리 총 5가지 제도가 있죠. 이 5가지 제도 가운데 가장 먼저 도입된 거는 뭐냐 하면 주민투표제도예요. 근데 순서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조력개표 청구권하고 주민감사 청구권이 맨 앞에 있잖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아까 지방자치법 14조 이게 가장 먼저 도입이 됐어요. 이게 95년도인가에 도입이 됐거든? 95년도인가요? 주민투표제도가 지방자치법 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 지방자치법 2조에서 지방자치법 14조 2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따로 법률이 정해져야 되죠. 근데 그 법률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률이 만들어진 게가 그 법률이 뭐야? 아까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이야. 그게 2002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먼저 도입된 게 주민투표제도인데 주민투표제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따로 법률,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2002년도에 도입이 된 거야.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력개표 청구권하고 주민감사 청구권은 이제 98년도에 둘이 동시에 도입이 된 거고,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제도,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94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에 실시됐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갖다 박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소송제도는 2005년도에, 그리고 이제 이 주민소환제도는 2006년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590페이지에 보면, 590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자, 제도들이 넘버링 돼 있죠. 넘버링 돼 있잖아. 1번이 뭐예요? 2번이 3번이 4번이 이게요 지방자치법 기준으로 순서예요. 순서에 맞춰서 넘버링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조력개표 청구권하고 주민감사 청구권은 동시에 도입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하나의 번호를 붙인 거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592페이지 봅시다. 주민소환제도. 자, 주민소환제도는, 자, 청구 절차 보세요. 세 번째 줄. 이미 했습니다. 자, 역시 19세 이상의 주민인데, 자,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요? 교육감.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법에는 교육감이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도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네 번째 줄 누구한테 청구해요? 누구한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청구가 되면요, 양가로 2번, 자, 투표가 붙여져서 확정될 때까지, 소환 투표가 붙여져서 확정될 때까지 뭐가 돼요? 권한 행사는 정지가 돼요. 자, 역시, 자, 주민 소환 투표 결과의 확정, 아까 정족수, 주민 투표의 정족수하고 똑같아요. 자, 효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환이 확정이 되면 그 순간 직을 단체장은 상실해요.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뭐 한 지방자치법이 88년, 본격적으로는 뭐 94년 이때부터 이제 뭐 주민 단체장 막 선출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많거든? 이제 1호가 누구냐면 저 하남시장인가 그래요. 경기도 하남시장인가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 경기도 2000년대인가 그런데, 2000년대인가 그런데, 주민들 혐오시설을 하남시장이 독단적으로 유치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 뭐 제주도지사도 예전에 강정마을 사태로 주민소환 투표에 붙여진 적이 있고, 그래서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된 적은 많은데 소환된 경우는 있을까 없을까? 제로야.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투표는, 그러니까 지금 투표를 실시해달라고 청구하는 정족수가 있고, 이 숫자는 많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청구가 되면 뭐가 실시가 됩니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소환 투표를 실시하거든요. 이때 유권자 총수의 몇 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야 돼? 3분의 1이 참여해야 되는데 거의 3분의 1에 미달이 돼요. 그래서 투표한 개봉 자체를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자, 593페이지 갑시다. 여기까지 본 게 이제 주민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이번에 볼 내용은 자치권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필요한데, 자, 박스 안에 보세요. 맨 밑에. 자치권. 자,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를 스스로의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권능. 자, 자치권은 줄치세요. 두 번째 줄, 자치입법권이라는 게 있고, 자치행정권, 뭐 등등등이 있는데, 다섯 번째 뭐도 있어요? 자치사법권도 있어요. 영국과 미국에는 자치사법권까지도 부여하는데, 줄치세요. 우리나라는 자치사법권은 인정, 부정? 부정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자, 지방자치권의 성질이다. 그러면, 자, 그리고 주민자치계보에서는 지방자치권을 뭐로 이해해요? 고유권으로 이해하죠? 반대로, 자, 단체자치계보에서는 국가의 통치권의 일부분이 전래됐다고 이해하죠? 자, 그럼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는 제도보장설이야. 오늘날의 통설.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하나의 제도로 보장을 하고 있어요. 뭐, 권리가 아니라, 뭐, 전래권, 고유권, 이런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는 게 제도보장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자치권 이론의 발달이라고 해서요. 자, 줄치세요. 제목 중심으로. 딜런스 룰이라는 게 있고, 딜런. 그 다음에 두 번째, 쿨리 독트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홈 룰. 영어로 기억해 두세요. 이제 자치권을 여러분, 고유권설, 전래권설은요, 주로 이제 대륙법 체계에서 지방자치권을 이해하는 성격이고, 근데 이제 미국은요, 자치권을 파악하는 이론이, 자, 먼저 딜런스 룰은 결론. 땡땡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정부가 가진 고유한 자치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이오와주 대법관이었던 딜런이라는 판사가 내린, 그러니까 미국의 이 법이론들은 거의 판례를 통해서 많이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존 딜런이라는 이제 판사가 내린 판결인데, 두 번째 줄 보세요. 줄친 부분만. 그럼
자, 지방정부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더라? 주가 국가죠. 그래서 주의회가 갖고 있으면서 이 주의회가 주의 헌법이나 법률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자치권이 인정이 된다. 이게 딜런스 룰이에요. 그러면 딜런스 룰을 고유건설, 전례건설하고 적용시키면 뭐에 흡사해요? 전례건설과 흡사하지. 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판례가 나오는데 이게 쿨리스 독트린이야. 그래서 쿨리 독트린은 땡땡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고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건데, 자, 출신 부분, 자,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거며 주는 이거를 뺏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이거는 이제 고유건설에 가까워요? 전례건설에 가까워요? 고유건설에 가깝죠. 그럼 이제 오늘날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는 뭐냐면 쿨리도 아니고 딜런도 아닌 홈룰이야. 홈룰. 이 홈룰은요, 쿨리하고 딜런을 절충한 건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주의회가요, 주의 헌법이나 법률로 지방자치에 관한 폭넓은 범위를 법률로 정해줘요. 그 폭넓은 범위 안에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그냥 알아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형식은 법률로 정해주니까 딜런이죠? 실질은 쿨리지. 그래서 이제 홈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여러분 자치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자치입법권이지. 자치입법권. 자, 그래서 우리 자치입법이다 그러면 뭐하고 뭐를 말합니까? 조례하고 규칙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조례인데, 조례. 여기 조례에서는 양가로 1번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여기 잠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문장의 주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응?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는이 주어야. 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의회가 만들고 규칙은 단체장이 만드는 거 맞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조례는요, 지방의회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예요. 여러분들 반대로 규칙은요, 주어가 지방자치단체장이야. 그러니까 조례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례는요, 아까 이런 지방의회하고 단체장은 기관이죠, 기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는요, 기관의 의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의사가 있어요. 근데 조례는 단체의 의사를 결정한 거야? 기관의 의사를 결정한 거예요?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의 의사는요, 지방의회의 의결하고 단체장의 대외적인 표시, 뭐야? 공포가 결합이 돼야 성립이 돼요. 지방의회가 의결만 했다고 해서 단체 의사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야. 단체장이 뭘 해야 돼? 그거를 대외적으로 공포를 해야 성립이 된다고. 근데 이제 규칙은요, 규칙은 누구의 의사를 결정하는 거야? 단체의 의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은 주어가 지방자치단체장이야. 다시, 조례는 주어가 누구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여러분 단체 다음에 끊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끊고, 자, 그 다음에 그 사무에 관하여 다음에 끊으세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법문장 그대로인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거기서 그는 누구를 지칭해요? 단체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무에 다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누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야? 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지. 어?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법, 다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세 개의 사무를 수행을 해요. 자치사무가 있고 단체임사무가 있고 기관임사무가 있는데 이 뒤에서 할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구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요 딱 둘로 한정해요. 자치사무하고 단체임사무로만. 그러면 자,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사무죠. 무슨 사무야? 자치사무하고 단체임사무를 하래. 이거에 관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기관이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에요. 이건 여전히 국가사무예요. 그래서 기관이임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만약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월권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조례는 자치조례예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 법령이요. 법률과 명령이, 이 기관이임 사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과 명령이 위임을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면 되지. 이거는 위임조례고, 기관이임 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경우는 자치조례고,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기관이임 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을 하고 있으면 그 위임에 따라서 정하는 건 무방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자,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로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동그라미 하세요.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뜻하는 바가요, 법률과 명령에 저촉되면 된다, 안 된다?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자, 주민의 권리 제한 동그라미. 의무부가 동그라미. 벌칙 동그라미. 이거 주민들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전부 다?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 이건 침해적인 거잖아요. 이거를 조례로 정할 때는 끈 다음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자, 이 문장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나 벌칙을 정하는 게 아닐 때는 조례로, 이때는 법률의 위임 필요, 불필요? 불필요해요.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아예 법조항을 좀 보세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그 국가법령정보 띄워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법 22조. 이 지방자치법 22조 법문이 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안 길어요. 지방자치법 22조 제목은 조례야. 조례.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주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단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걸 지금 해석해 놓은 거야, 이렇게 문장을. 하여간 조례는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 조례는 규범이지.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자, 이런 겁니다. 서울시청 광장조례. 이런 게 서울시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 서울시청 광장 이용 규칙이, 시민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가 여기에 정해져 있어요. 광장에서는,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정치 집회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애완동물을 풀어놔서도 안 된다. 이런 의무들을 정해놓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규범이 의무만 정하면 안 되죠. 이 의무를 정한 다음에 끝자락에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뭐를 정해놓아야 돼요? 벌칙을 정해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 자, 조례로 벌칙을 정할 때는 뭐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지방자치법이 이거에 대해서 위임을 하고 있어요. 자,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례가 벌칙을 정할 때는 뭐만 벌칙으로 정할 수 있다? 외우세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첫 번째 줄 끝자락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벌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 자체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양가로 4번에 시군자치구 기초조례가 이제 광역의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조례 아까 절차 있죠? 절차는 아까 했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번에 오른쪽에 규칙 갑시다. 이 규칙은 주어가 누구예요? 단체장이 주어입니다. 단체장이 끊고, 자, 이 단체장은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에 비해서는 대의성이 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단체장이 정하는 규칙은요, 요건이 좀 가중이 돼요. 자,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을 해야 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끊고, 자,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그리고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요, 자치사무, 단체임사무, 또 단체장은 기관임사무를 수행하는 한도 내에서는 국가의 하급행정정의 지위를 지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권한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죠? 이거에 대해서 단체장이 제정을 하는 거지. 이건 이런 논리로 보면 돼요. 지금 규칙은 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위임은 포괄 위임일까? 개별 구체적인 위임일까? 개별 구체적이어야 돼요. 일종의, 여러분들, 괜찮아. 위임명령이라고, 위임명령. 행정법 공부할 때. 우리 위임명령,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불령, 위임명령이죠. 그럼 위임명령 정할 때 반드시 뭐에? 법률에 위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임도 어떤 위임이어야 돼?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죠? 개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돼. 자, 나머지는 간단하게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례와 규칙을 봤고, 자, 이번에는 598페이지에 잠깐 쉬었다가 뭘 볼 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사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재정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